지금으로부터 무려 120여 년 전, 조선이라는 나라가 대한제국으로 탈바꿈한 지 고작 1년밖에 안 되었던 그때에 민중이 주체가 된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믿기 어렵겠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광화문 광장이나 서울시청 광장에서 집회가 벌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만 강력한 군주제에 더욱 익숙할 것 같던 백성들이 집회라니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오늘은 독립협회와 수많은 일반 백성들의 주도하에 국가의 정책이 바뀌었던 그날 만민공동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만민공동회에 참여한 민중들의 수는 무려 약 1만 명. 이는 당시 한성 인구의 20분의 1에 달하는 숫자였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인지 실감이 잘 안 나시나요? 지금 서울의 인구가 1000만 명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50만 명이 모인 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도 실감이 잘 안 난다고요? 50만 명이면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만석으로 7번 채우고도 절반이 남는 인원입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규모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만민공동회는 심지어 딱 한 차례만 열렸던 것도 아닙니다. 크고 작은 규모로 계속 열렸지만 큰 것만 따졌을 때 4차례 열렸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대규모의 집회가 한 번도 아니고 4번이나 그것도 모두 1898년 한 해 동안 열렸다니 정말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만민공동회가 민중들이 자발적 참여한 집회라고는 하지만 누군가가 주도를 했으니까 자발적으로 나왔을 테죠. 앞서 간단히 언급해드린 것처럼 만민공동회는 독립협회가 주도를 하고 민중이 거기에 호응하면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독립협회는 어떤 곳이고 누가 설립한 협회이기에 이런 집회를 주도하게 된 것일까요? 먼저 누가 독립협회를 결성했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협회를 주도한 것은 미국인 필립 제이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외국인이 무슨 이유로 우리의 자주독립을 위해 협회까지 설립하냐고요? 신원만 외국인이고 사실은 조선인 출신인 서재필이라는 인물이에요. 서재필은 갑신정변의 주동자였습니다. 갑신정변이 청나라에 의해 실패로 돌아가면서 서재필은 역적으로 몰려 가족들이 모두 죽고 혈혈단신으로 미국에 망명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면서 미국인 필립 제이슨이 되어 다시 모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서재필이 다시 대한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갑오개혁 때 역적 혐의를 벗게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요. 아마도 서재필은 갑신정변에서 실패한 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실행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돌아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서재필이 대한민국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언론기관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신문인 독립신문, 이것이 서재필에 의해 창간된 것이죠. 그래서 이날을 기념하여 독립신문이 창간된 4월 7일은 현재 신문의 날로 지정되어 있답니다. 언론기관의 존재는 매우 필요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올바른 언론기관의 존재가 매우 필요하죠. 우리는 을미사변 때 일본이 언론기관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일본인이 사장이었던 한성신보를 이용해 명성황후가 시해당한 것이 아닌 실종됐다고 거짓 보도를 했고 흥선대원군이 당시 경복궁에 있거란 사실을 들먹이면서 명성황후 시해의 주도자로 몰기까지 했죠. 서재필은 을미사변 당시에는 조선에 없었겠지만 지인을 통해 이러한 사실들을 들어왔을 테고 또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언론기관의 역할과 파급력을 피부로 경험하였기에 누구보다 조선에 제대로 된 언론기관이 필요하다고 느꼈을 겁니다. 언론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바로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조선에 오자마자 독립신문을 창간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독립신문은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좋은 언론기관이었을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러했답니다. 독립신문 실물을 보면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립신문은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신문이기에 기본적으로 모든 기사가 한글로 적혀 있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원래 우리말에 없었던 띄어쓰기가 사용되었다는 사실인데요. 띄어쓰기를 통해 일반 민중들이 읽기 쉽게 구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정 작업을 통해 이때 한글의 표준화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작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시경 선생에 의해 이루어졌죠.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독립신문은 총 4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에서 3면에는 지금의 신문처럼 논설, 관보, 잡보, 외국통신, 광고 등이 다양하게 있었으며 4면에는 대한제국의 주요 소식을 영문으로 작성하여 외국 공사들에게까지 우리의 소식을 효과적으로 전파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꼭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신문을 많이 읽어라.
그만큼 신문을 통해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알고 거기에 대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으면서 나의 생각도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독립신문이 엄청난 인기로 민중들에게 퍼지면서 민중들의 의식과 수준이 나날이 성장했습니다. 신문을 돌려보면서 어떠한 사건에 민중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 서로 토론하고 논의하면서 자연스럽게 민중의식이 깨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생각과 주장은 여론이 되어 하나로 뭉치기도 했습니다. 서재필은 이렇게 생겨난 민중의 여론을 반영할 단체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독립협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민중들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면서 외세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발전을 모색하는 대한제국을 만들기 위해 독립협회는 탄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독립과 자유민권을 목표로 세워진 독립협회. 그들은 보다 나은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무려 120여 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선진적인 행태를 많이 보이죠. 이 토론회의 인기도 정말 대단했다고 합니다. 부녀들도 교육을 해야 한다. 대한의 인민들이 지금까지 부유하고 공명한 것은 각기 조상의 맷자리를 잘 써서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찬반 토론을 펼치면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설득해가며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간 것이죠. 흔히 토론회 스타라고 하죠. 주기적인 토론회를 진행하다 보니 거기서 실력을 뽐내는 스타가 등장했고 그들의 인기도 날로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스스로의 힘을 기른 독립협회, 때마침 그들의 힘을 제대로 보여줄 사건이 터집니다. 러시아가 부산 저령도 조차를 요구해온 것이죠. 조차란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영토를 일정 기간 빌려 통치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러시아는 아간파천 이후로 대한제국에서 광산 채굴권, 삼림 벌채권 등 다양한 이권을 챙겨가고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모자라 이번에는 저령도에 석탄 저장고를 짓겠다며 영토를 빌려달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이 좋아 빌려달라는 것이지 결국 땅을 내어달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가까운 예로 영국은 청나라로부터 홍콩을 조차했는데 무려 150여 년을 영국이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때 우리가 저령도를 조차해줬다면 부산 영도가 지금까지도 러시아 영토로 되어 있는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 정도라면 당연히 정부에서 거절을 할 법한데 문제는 당시 고종과 친러 보수파는 이를 수용할 분위기였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독립협회와 민중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독립협회의 주관으로 종로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 제1차 만민공동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러다 나라를 통째로 빼앗길 수 있다는 불안감에 민중들이 들고 일어선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종로에 모였고 그들의 동조하고 응원하는 후원의 손길도 생겨났습니다. 몇 해 전에 촛불 집회에서 시민들이 힘내라고 커피 나눠주고 먹을거리 나눠주면서 응원했던 것처럼 당시 대한제국의 민중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힘을 보탰습니다. 그리고 결국 민중의 뜻을 거를 수 없었던 고종과 친러 보수파는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를 거부하게 되죠. 그야말로 민중이 나라를 바꾸는 진짜 민주주의가 실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끝난 제1차 만민공동회. 하지만 이것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민중을 또 일어나게 만드는 일이 벌어졌으니 덕수궁에서 러시아 통역관으로 일했던 김홍육이라는 자가 고종에게 앙심을 품고 커피에 독을 타 살해하려던 일이 벌어집니다. 미수에 그쳐 다행이었지만 그 이후 김홍육을 처벌하려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조선시대였다면 이러한 역모 사건이 일어나면 역모를 꾀한 본인은 물론이고 그 자손까지 사형시키는 노륵법이 시행됐을 텐데 갑오개혁 때 이것이 폐지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수파 대신들에게서 이 노륵법을 이번 기회에 다시 부활시켜 처벌하자는 의견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독립협회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개화를 위해 부당한 예법을 폐지하고 발전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노륵법을 부활시키는 것은 다시 후퇴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죠. 하지만 보수파는 노륵법 부활을 계속 밀어붙였고 실제로 그 과정에서 고문을 자행하는 일까지 벌어지자 결국 민중은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됩니다. 제2차 만민공동회의 시작이었습니다. 덕수궁 이남문 앞에서 펼쳐진 철야 시위, 무려 12일 동안 이어진 이 집회를 통해 결국 민중들은 또 한 번 뜻을 관철시키게 되는데요. 제2차 만민공동회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이어진 제3차 만민공동회, 민중들은 이참에 의회 설립을 요구하기에 이릅니다. 군주에 의한 법률로 국정이 논의되는 것이 아닌 헌법에 의해 국정이 논의되는 입헌군주제를 실시하자는 요구였죠. 이건 고종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할 수 있는 요구였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왕으로서 모든 권력을 누리고 행사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제한하겠다고 하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고종은 실제로 이를 반대합니다. 군주가 절대적인 권한을 갖는 전제군주제를 추구했죠.
참고로 당시에 입헌 군주제를 채택한 나라로는 영국이 있었고 전제 군주제를 추구한 나라로는 독일과 러시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제3차 만민공동회의 승리! 고종은 결국 의회 설립안을 공표하게 됩니다. 지금의 의회하고는 좀 형태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독립협회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진보를 이뤄낸 것이라고 할 수 있었죠. 이렇게 1에서 3차 만민공동회를 거치면서 대한제국은 자주 독립을 굳건히 하는 행보를 이어가게 되었고 앞으로의 미래도 희망이 가득할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 희망을 깨뜨려버리는 사건이 발생했으니 의회를 설립해 고종의 영향력을 줄이고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틀을 잡아가던 대한제국. 하지만 이것은 가짜뉴스의 등장으로 모두 무너지고 맙니다. 의회 설립을 공표한 날에 나온 가짜뉴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입헌군주제를 주장하는 독립협회의 속내가 박정량을 대통령, 윤치호를 부통령으로 앉히는 것이라는 소문이었죠. 세습을 통해 군주의 자리를 이어오던 고종의 입장에서는 반역과 다름없는 소문이었습니다. 결국 공표했던 의회 설립을 백지화하고 독립협회 회원들을 잡아들인 고종. 어쩌면 고종이 진짜 원한 것은 이게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가짜뉴스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그날 바로 처리해버린 걸 보면 이것을 이용해 축소되었던 자신의 권력을 되찾고자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다시 일어난 민중들, 제4차 만민공동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1에서 3차를 거치면서 모든 주장을 관철시킨 만민공동회. 과연 그들은 체포된 독립협회 지도자들을 구하고 후퇴하는 대한제국을 다시 붙잡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4차 만민공동회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동안 민중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의견을 굽혔던 고종이 이번에는 무력까지 사용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밀고 나가는데요. 그렇게 만민공동회의 집회를 무력으로 진압한 고종은 독립신문까지 폐간시키면서 민중에게 등을 돌리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고종의 아관파천이 새로운 도약을 향한 고종의 노림수였다고 얘기하면서 고종을 감싼 적이 있었는데요. 그 영상을 지워버리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나는 판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분명 대한제국은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로 인해 차츰 발전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종의 욕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만 것이죠. 이렇게 근대화에 역행하게 된 것이 나중에 일제강점기라는 치욕적인 역사로 이어지는 나비 효과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실패로 돌아갔지만 1898년 한 해 동안 4번이나 이어진 만민공동회는 많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민중들이 소리를 내고 그 소리가 모여 여론이 형성되고 그것이 정치로도 이어진 첫 사례라고 볼 수 있죠. 말 그대로 위대한 민중의 저력을 발견한 사건이었으며 광장 정치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근현대사로 넘어오면서 새롭게 알게 되는 사실이 많습니다. 이번에도 독립협회가 어떤 곳인지 자세히 알게 된 시간이어서 참 좋았고 교양인으로서 한 단계 더 발전한 것 같아서 상당히 뿌듯하네요. 이 글을 보고 저와 같은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 또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해준 자랑스러운 역사의 민중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